아티아 박사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의로 근무하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앓고 있던 여성 환자를 봐달라는 응급전화였는데요. 급히 이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단번에 절단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아티아 박사가 가지고 있던 당뇨병에 대한 견해는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비만인들이 걸리는 질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비만은 평소 자기 관리는 내팽개친 게으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라 믿었죠. 그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가 정신적으로 강인했다면 발을 절단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속으로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장수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피터 아티아 박사,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명문의대 스탠포드 의과대학을 나온 후 미 의학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의로 지낸 그는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배운 의학 지식으로 이 환자는 당연히 과식을 한 데다가 운동도 하지 않았으니 비만이 오고 그 결과 당뇨병에 걸리고 결국 자신의 발까지 절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라 확신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피터 아티아 박사는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체내 혈당 조절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직전 단계 증상으로 흔히 이야기됩니다. 아티아 박사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당뇨병에 대한 통설과 어긋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하루에 최소 3시간씩 운동을 하며 음식요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당뇨의 전조 증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충격을 받은 그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완전히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남았는데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했음에도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물음이었죠. 동시에 그는 이렇게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의학적 통설이 나를 배신했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 또한 저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가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된 2009년경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만이 곧 당뇨병을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체중을 신경 쓰고 당뇨를 앓거나 그 전조 증상을 겪는 이들에게는 살을 빼라고 말을 하고는 하죠. 수많은 가설을 세워보며 자신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한 그는 비만증과 당뇨병에 관해 알려진 의학계 통설들, 대중들에게 전파된 상식들의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얻게 된 놀라운 결론으로 잘못된 지식들을 타파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죠. 이후 소개되는 내용들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대표적인 건강 상식이지만 사실은 틀린 내용들입니다. 고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정정하여 주변에도 알려야 할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 비만이 당뇨의 원인이다. 아티아 박사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가설은 비만증이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우리 몸이 갖추는 대응기제라는 것인데요. 비만 그 자체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당뇨를 막기 위해 발생시키는 다양한 체내 반응이 체중 증가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히면 그 자리에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멍을 잘못된 문제라고 지적하지는 않죠. 멍이 든다는 것은 조각난 세포를 구하고 몸의 다른 곳으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역 세포들이 부상 입은 곳으로 달려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멍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멍들게 한 책상 모서리이죠. 아티아 박사는 우리가 비만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저렇게 먹고 살이 찌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라고 말하는 것은 멍 자체를 문제 삼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정작 살펴봐야 할 문제는 앞서 언급한 책상 모서리처럼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 직전 혹은 초기 때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원래는 비만이 아니었던 사람들, 심지어 저체중인 사람들도 있죠. 아티아 박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만과 잘못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책상 모서리는 무엇일까요? 아티아 박사는 높은 확률로 인슐린 저항성일 것이라고 답합니다. 앞서 말했듯 인슐린 저항성은 곧 당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 관해 알려진 잘못된 인식과 상식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공 감미료는 몸에 좋지 않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근래 들어 급속도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는 아스파탐을 먼저 예로 들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로 요새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로 음료들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뉴스에 보도되며 때 아닌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제로 음료의 배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기도 했죠. 아티아 박사는 이러한 인공 감미료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녀 사냥하기 아주 좋은 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티아 박사의 결론은 아스파탐은 아주 안전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그 안정성을 강조하였죠. had more data on it from a safety perspective than any other molecule tested by the FDA. WHO에서 지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40mg/kg 이하입니다. 이것을 체중 60kg인 사람 기준으로 환산 시 2.4g이 되는데요. 1일 적정량을 넘기려면 하루에 제료음료를 10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아마 살면서 누구도 제료음료를 하루에 10리터 이상 먹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티아 박사는 아스파탐은 절대적으로 설탕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굳이 그 위험성을 꼽자면 제료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가 위험 요소일 것이라고 말하였죠. 세 번째, 과일 속 천연당도 설탕만큼 나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당도 몸에 좋지 않으며 설탕을 먹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티아 박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그 후에 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말하였죠. 정작 과일에는 인체에 필요한 만큼의 과당과 더불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이로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가 효과들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티아 박사는 당은 비교적 적으면서 긍정적인 성분들은 대거 포함되어 있는 키위나 딸기, 베리류는 오히려 적극 권장하여 먹어야 한다고도 말하였는데요. 또한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과일 주스라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과일 주스는 대부분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들은 대부분 천연 과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만들어서는 단맛이 적기 때문에 액상 과당이 대거 첨가되는데요.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액으로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되는 액상 과당은 설탕보다도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아티아 박사는 액상 과당이 잔뜩 첨가된 음료수를 끊고 섭취량에 맞추어 과일을 먹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였죠. 그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말린 과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린 과일들은 몸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성분들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로 당만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과자처럼 하나씩 집어먹기에 좋고 그로 인해 당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류는 자제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죠. 아티아 박사는 현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결국 누군가의 사망까지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죠.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장수라는 기나긴 여정에서 옳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럼 구독자분들도 오래오래 장생하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건강한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